오늘부터는 해결력공학 좀 공부를 해볼 생각인데요. 일단 탄성에 대해서, 탄성과 열응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탄성이 있고요, 소성이 있어요. 이거는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개념인데요. 탄성은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것이 변형이 됩니다. 물체의 외력이 있으면 변형이 되는데 이 힘이 제거되었을 때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면 탄성입니다. 고무 같은 것을 이렇게 늘렸다가 다시 힘을 제거하면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오면 이것을 탄성 변형이라고 하고요. 소성 변형은 외력을 작용하여서 변형이 되었고 힘이 제거되어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 예를 들어서 엿가락을 이렇게 굽었다든지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성은 재료 가공이나 이런 쪽에서 매우 중요한데 학문적으로 다루기는 되게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탄성 영역을 주로 다루는 것으로 하겠고 소성 변형은 뒤에서 좀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응력은 힘을 면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크게 응력을 노멀 스트레스와 쉐어 스트레스로 나누는데요. 노멀 스트레스는 요 면의 면적이 A라고 하겠습니다. 요 면적이 A라고 하면 노멀 스트레스는 바로 힘의 방향으로 이 변형면이 힘의 방향과 수직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면에 작용한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가 노멀 스트레스. 그럼 쉐어 스트레스는 뭐냐? 예를 들어서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데 이 힘이 작용하는 방향과 작용면이 평행한 경우예요. 이 경우가 바로 쉐어 스트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같은데 힘의 방향이 다르다. 다만 크기가 나타날 때는 그 옵션이, 노테이션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 경우를 보시면 F라는 것을 힘을 가해서 요 길이 방향으로 U만큼, 요게 만약 이렇게 U만큼 늘어나면 요 병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는 수축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축하는 정도를 V라고 적고 늘어난 정도를 U라고 적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노멀 스트레스를 두 가지, 쉐어 스트레스를 하나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세컨드 텐서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나타내고요. I는 작용 방향, J는 작용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그마 XX라고 하면 X라는 면에 X라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요. X방향의 수직한 면으로 스트레스가 작용한다. X방향의 수직한 면에 작용하는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그마 XY라고 적으면 X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Y방향의 수직한 면에 작용하는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XYZ로 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원기둥 좌표계라면 R세타 Z로 쓸 수도 있고 구면 좌표계라면 R세타 Phi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것으로 좀 돌아가 보죠. 다시 이것으로 좀 돌아가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L0가 원래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F라는 힘을 가해서 요것을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요것을 X방향이라고 하죠. X방향이라고 하면 U만큼 늘어났다고 하면 자, 스트레인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요 경우에서는 displacement, 변이가 U예요. 요게 X방향이라고 하면 요만큼의 변형된 정도가 U입니다. 그러면 이 XX, 입실은 요거는 스트레인이니까 요 스트레인은 원래의 길이 대비 변형된 길이로 정의되거든요. 그래서 L0분의 U로 쓰고 XX와 같은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지만 스트레인에서 두 개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텐사일 스트레인이라고 해서 이 경우는 줄여서 EX라고 씁니다. 그래서 L0분의 U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x가 L0분의 u. 자, 요게 늘어나면서 요게 f로 가야 돼. 요게 u만큼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요 방향으로 줄어들죠. 그것이 v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길이가 w0였고 줄어난 정도가 v였다면 이것은 입실론 y이고 줄여서 입실론 y라고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v는 아마도 u가 양수였다면 v는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텐사일 스트레인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shear strain은 어떻게 되느냐? shear strain은 예를 들어서 F라는 L0라는 방향, L0라는 거리에서 다른 방향으로 줄어든 V만큼을 취한 이것은 바로 X라는 방향으로 힘이 가해질 때 Y의 수직한 면의 변형이기 때문에 L0분의 V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shear strain, 요거 두 개를 tensile strain, 요것을 shear strain이라고 합니다. 혹은 normal strain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좋겠네요. 정확히는 tensile strain은 요것이 양수일 때 tensile strain이라고 의미하는 것이니까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normal strain이라고 쓰는 게 좋겠습니다. normal strain이고 요것이 양수였다면 tensile strain, 요것이 음수였다면 compressive strain. tensile, compressive 모두 normal strain의 일종, 그리고 요것은 x, y 두 개가 다를 때는 shear strain이다. 스트레스도 똑같이 정의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xx, 시그마 yy라고 쓰는 뭐 이런 것들은 normal stress, 시그마 xy 이렇게 두 개가 다른 경우는 shear stress라고 씁니다. 좌표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직교좌표계에서 하나의 점을 나타내는 벡터를 S라고 쓰고 X, Y, Z였다면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이렇게 일반화해서 쓸 수 있습니다. 원기둥 좌표계에선 자, 여기서부터 거리가 Z고요. 이 점이 있다면 그리고 이 돌아간 정도를 세타라고 하고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이것을 투영해 보면 R이고 세타니까 X 값은 R 코사인 세타, Y 값은 R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X 벡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R 방향 유닛 벡터는 이 S 벡터를 R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얻어냅니다. G는 R에 대한 디펜던스가 없어지니까 R 방향 유닛 벡터는 벡터의 길이가 1인 벡터죠. 그것은 요거 각각을 R로 편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요 크기는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여서 항상 1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 벡터는 원기둥 좌표계에서 항상 요 방향입니다. 따져보면 이렇게 지나가 있으면 요 방향이 되고 이 반지름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세타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자, 원래 이것이 r 코사인 세타 i 플러스 r 사인 세타 j 플러스 gk였는데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요거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r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근데 요거는 보면 유닛 벡터는 아니에요. 이 벡터의 크기는 r이 됩니다. 그래서 유닛 벡터 요렇게 쓰면 요건 일반 벡터고요. 요것은 그 방향의 유닛 벡터, 길이가 1인 벡터이므로 길이가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선 우리가 r분의 1을 앞에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타 방향에 대해서 뒤에 보면 델 오퍼레이터가 나오는데 델 오퍼레이터를 취할 때 이렇게 취합니다. 이때 이것은 왜 붙느냐? 이것은 바로 유닛 벡터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r분의 1이라는 벡터를 앞에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타 방향까지 됐죠? 자, 이제 구면좌표계 보겠습니다. 구면좌표계는 G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마 아실 텐데 두 개의 각도, 여기에서 돌아간 두 개의 각도, 이것의 세타, 그리고 투영되어서 돌아간 각도, 파이에 대해서 나타내는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고요. R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그것은 이렇게 되는데 이 크기 따져보면 요거 두 개 제곱해서 더하면 바로 사인 제곱 세타 되죠.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파이, 사인 제곱 파이 더하면 1 되니까 그리고 다시 코사인 제곱 세타이므로 요 크기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유닛 벡터가 맞다.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마찬가지로 R이 그대로 남습니다. R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R이 날아가지만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할 때는 R이 남기 때문에 앞에 R분의 1을 곱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세 텀이 나오게 되고 이 크기는 1이 됩니다. 그렇죠? 계산을 직접 제곱해서 세 항을 더하면 1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파이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죠. 그 경우는 잘 보시면 sin 파이 i 그리고 r sin 세타 코사인 파이 j가 되죠. 그래서 이거의 크기는 제곱해서 더하면 r sin 세타가 나오게 돼요. 제곱해서 더하고 스퀘어 루트 취하면 그래서 r sin 세타분의 1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R 벡터를 우리가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또 미분하니까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죠. 비교를 해보면 R 벡터를 세타 방향으로 미분하는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보면 R 방향 유닛 벡터를 세타 유닛 벡터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방향 유닛 벡터를 파이에 대해서도 미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R방향 유닛 벡터를 파이에 대해서 미분해보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파이 i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j가 되죠. 자, 요것은 가만히 보시면 요 파이 유닛 벡터에다가 사인 세타를 앞에 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유도할 수 있다. 델 오퍼레이터는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이건 미적분학이나 공학수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건데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는 이렇게 되고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는 이렇게 왜 R분의 1이 나온다? 아까 유닛 벡터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각각의 것들이 이 앞에 팩터가 취해졌을 때 유닛 벡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R분의 1을 곱해야 한다고 했죠? 여기에도 마찬가지, 여기에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 파이 방향 유닛 벡터는 바로 이렇게 해야만 얻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벡터가 앞에 이렇게 나와 있다. 자, 노멀 스트레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설명을 했는데, 자, O가 있다가 요것이 원래 바의 길이가 dx예요. 요만큼이 원래의 길이였다가 힘을 가해서 이렇게 변형시켰다고 하겠습니다. O가 A로 갔고 B가 C로 간 이런 경우를 좀 살펴보면 OA는 UX 그리고 O가 여기에서 변형된 5점의 디스플레이스먼트는 UX고 만약 여기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도 같다면 사실은 재료는 변형된 게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이 같다면 그냥 재료는 트랜스레이션 평행 이동한 것이지 변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 다르다면 그때는 변형이 됐겠죠. 그래서 그 다른 정도는 이 x 방향에 따른 ux의 편미분의 dx를 곱한 이 1차식까지를 고려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경우에서 다시 보시면 OB 거리는 요게 OB 거리죠. 여기에서 이 전체 BC의 거리에서 OA 거리만큼 뺀 것이 바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때문에 이렇게 편미분을 하면 이것이 바로 스트레인이 나타내는 것이고 입실론 xx는 입실론 x로 줄여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렇게 해서 yy 나타낼 수 있고 z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요거 x방향의 스트레인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x방향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이다. y방향의 스트레인은 y방향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y방향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이다.
Z도 그렇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U라는 것이 만약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이 방향, 이 R의 방향에 따라서만 변형이 있는 경우를 하겠습니다. 그럼 UR, R 세타로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이것은, 스트레인은 여러분들 스칼라예요. 벡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기만을 나타내는데, R 방향에 대해서 U, 자, 이 쉽게 얘기해서 입실론 RR, 입실론 XX는 X 방향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고, 입실론 RR, 레디얼 스트레인은 R 방향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R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인데, 이것은 R 방향 디스플레이스먼트만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크기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에 세타, 자, 입실론 세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가 있을 때, R 방향의 스트레인이 있을 때, 이렇게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방향, 이렇게 세타로 이렇게 쪼개지는, 예를 들어서 이런 캔이 있다고 하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이 스트레인이 바로 R 방향의 스트레인 혹은 세타 방향의 스트레인 혹은 후프 스트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콜라캔 같은 게 있을 때 R 방향의 스트레인은 이 콜라캔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팽창하거나 줄어드는 반지름이 변형하는 스트레인이고, 후프 스트레인은 여기에 이렇게 딱 금이 가서 이렇게 쪼개지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후프 스트레인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후프 스트레인은 R에 대해서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되죠. 그럼 첫 번째로 요것을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 앞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거 미분할 때 R분의 1 붙어야 된다는 얘기 했었죠. 두 번째로는 요거는 그냥 두고 R 방향의 유닛 벡터를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할 수 있어요. R 방향의 유닛 벡터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1,1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사용하면 R 방향 유닛 벡터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세타 방향 유닛 벡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R 방향 유닛 벡터와 세타 방향 유닛 벡터는 서로 수직하죠. R 방향 유닛 벡터와 세타 방향 유닛 벡터는 서로 수직해서 그 크기만을 따지면 이 두 항을 이렇게 더하게 됩니다. 만약 R 방향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세타에 의존한다면 이 값이 0이 아니겠지만, 만약 세타와 상관없이 R 방향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다 동일하다면 이 값이 0이 되겠죠? 이 값이 0이 된다면 요것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라면 이렇게 모든 R 방향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세타에 대해서 동일한 경우를 우리가 폴라 시메트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경우는 이것만이 2세타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폴라 시메트리가 있을 때 R 방향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세타에 의존하지 않을 때의 후프 스트레스의 크기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스페리컬 지오메트리 3차원에서도 R 방향의 만약 변형이, 그렇죠? 이것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레디얼하게만 있다면 레디얼한 스트레인은 이렇게 주어지고요. 자, 만약 세타 방향의 스트레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보면 R 방향의 스트레인을 이렇게 주어지는데, 만약 폴라 시메트리가 마찬가지로 있다. 폴라 시메트리가 있다면 요 항만 남겠죠. 폴라 시메트리가 있다는 것은 요것이 0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근데 파이 방향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파이 방향 어떻게 되겠는가를 똑같이 따져보면 R 방향 유닛 팩터를 파이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도 우리가 여기에 주어졌기 때문에 똑같이 계산을 해볼 수 있고, 스페리컬 시메트리가 있다면 이것까지도 0이 되기 때문에 요것을 0으로 처리를 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남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스페리컬 코디네이트 경우에는 이렇게 세타 방향의 스트레인과 파이 방향의 스트레인이 만약 스페리컬 시메트리가 있고 R 방향의 디스플레이스먼트만 있는 경우에는 그 크기가 이렇게
갖게 주어집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